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차트를 읽어주는 남자 성프로입니다. 자, 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였죠? 자, 좋은 상승 구간을 조금 더 보여주면서 지금 이 구간에 대한 조금 더 이런 지금 윗구간에 대한 지금 매물대들의 결국 이런 매도 물량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자, 이 구간 보시게 되시면 윗꼬리를 조금 더 말아내리는 이런 캔들이 조금 더 완성이 됐고 이후에 결국에는 지금 다날 관련된 추가적인 조금 더 재료거리들이 조금 더 나온 가운데 결국엔 지금 시간대를 보시게 되면은 4%예, 조금 더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죠. 근데 자, 우리는 지금 이전에 결국 계속 말씀드렸던 다날 관련된 부분은 지금 우린 추가적인 이런 재료거리와 결국엔 장기적인 모멘텀 부분에서는 조금 더 재차 상승 구간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이런 재료거리들을 가졌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4% 하락해서 결국에는 우리 장중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우리 대응 정보들 궁금해하실 우리 구독자분들과 주주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이 구간에 대한 조금 더 이런 대응 정보들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이런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오전 7시쯤에 이런 재료거리들이 떴는데 지금 다날 오너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런 주식 관련된 자, 이런 빛을 조금 더 이렇게 갖는다는 얘기가 나왔고 간단하게 이런 헤드라인만 조금 더 살펴본다고 한다면 지금 4.8%의 제가 이런 지분들을 결국엔 이런 해외 기관에 매각을 조금 더 진행을 하고 매각한다는 건 이제 블록딜 방식으로 조금 더 준다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다날 오너 결국엔 박선창 회장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분들이 12.8%로 조금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이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 우리는 이런 블록딜 방식으로 도대체 이런 매물들이 도대체 언제쯤 시장이 출하될지를 조금 더 살펴본다고 한다면 자, 결국에는 지금 원래 박선창 회장이 조금 더 갖고 있는 지분이 17.56%인데 자, 결국에 자사주까지 조금 더 합하면 한 20% 되겠죠. 자, 지금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시간의 거래를 통해서 9월 29일 날 그리고 10월 28일 날 4% 넉넉하게 잡으면은 5%에 해당되는 물량들이 추가적으로 블록될 방식으로 지금 이런 해외 기관들을 통해서 지금 처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자,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런 자사주 관련된 지금 이런 지분들이 20%에서 추가적인 5% 물량들이 추가적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실질적으로 박선정 회장이 15%의 물량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서 뭐 이전 물량에 비해서 뭐 지배력이 약화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블록들 방식으로 나오는 이런 4%, 5%에 해당되는 물량들이 결국에는 지금 금액대로 따지게 되면은 지금 현재 단가로 따지게 되면 한 300억 정도가 되겠죠. 300억 정도 되는 이런 블록딜 물량들이 추가적으로 언제 나올 수 있냐라는 게 제일 지금 궁금해하실 우리 주주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우리는 그러면은 이런 블록딜 5% 해당되는 거의 300억 정도 해당되는 물량들이 바로 시장에 못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3개월 정도의 보호 예수 기간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가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 가운데 자, 그러면은 12월 달에 그럼 이런 300억 관련된 물량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외국계 증권사별로 지금 어떻게 이런 5%에 해당되는 블록딜 물량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이제 했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우리는 이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5% 해당되는 물량들 12월 달에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에 따라서 지금 외국계 증권사들이 결국에는 바닥 구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매집 관련된 이런 흔적들을 토대로 결국에는 누가 어떤 증권사들이 어떻게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이런 실시간 모니터링을 조금 더 통해서 자, 우리는 결국에는 매수를 진행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이런 눌림 속에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통해서 우리의 조금 더 보유 비중을 조금 더 늘리고 이에 따라서 이러한 수익률들도 높일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조금 더 택해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조금 더 수급적인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자, 단기적인 고점을 찍은 이후로 주가가 조금 더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조금 더 만들어갔던 건 결국에는 외인들의 수급 물량들에 의한 결국엔 부재들이 조금 더 있었는데 28일 날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단기적인 이런 외인들의 수급 물량들이 꾸준하게 조금 더 들어와서 결국에는 재차 상승 구간 조금 더 만들어냈는데 자, 우리 좀 전에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재료들을 토대로 본다고 한다면 블록들 이전에 결국에는 이런 단기적인 바닥 자리에서 외인들이 결국엔 추가적인 이런 이 구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주가를 상승 구간을 조금 더 만들어낸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개인들이랑 같이 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구간에 대해서 지금 이런 개인들의 물량들 털어내는 움직임들이 저는 지금 나오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 이후에 결국에는 지금 단기적인 이런 8,000원대를 조금 더 지켜주고 있는 움직임들이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구간에 대해서 개인들 물량 더 들고 있으면 주가 한번 더 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조금 더 이런 주가가 더 빠지는 자리에 대한 이런 단기적인 이런 바닥 자리를 결국에는 추가적인 매수를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추가적인 이런 비중을 조금 더 들어갈 때는 자, 우리의 조금 더 이런 100%의 물량을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어떻게 20%에 해당되는 물량들만 조금 더 이런 보수적인 물량들만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이후에 결국에는 이런 개인들 물량을 털어내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을 때마다, 변곡이 있을 때마다 비중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진입을 하고, 이후에 상승 구간 변곡 있을 때 지금 어떻게 비중을 이렇게 높여가는 이러한 전략들을 조금 더 택해야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주가가 한번 눌렸다가 재차 상승 구간 나오고 다시 한번 지금 어떻게 상승할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주가 다시 한번 빠지게 되면은 자, 우리가 뭐예요? 결국에는 비중을 조금 더 높였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부분을 조금 더 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조금 더 덜어내는 이런 움직임들을 조금 더 가져가려고 한다면, 자, 우리는 조금 더 이런 보유 비중을 조금 더 줄이되 이런 단기적인 이런 바닥 자리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조금 더 지금 우리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실시간 모니터링이 왜 중요해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수급 동향들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 자, 우리가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봤을 때 1시간 봉으로도 추가적으로 디테일하게 보면서 외인들의 이런 수급 동향들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후에 개인들 이런 물량들 조금 더 털어내는 움직임들을 결국에는 모니터링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런 바닥 자리에서 매수를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러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너무나 중요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영상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과 주주 여러분들, 자, 이런 실시간 모니터링 너무나 지금 힘들다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저도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구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조금 더 부족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분봉으로 조금 더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주가가 눌리고 있는 자리에서 추가적인 바닥 구간이라 생각하고 결국에 매수를 들어갔으나, 단기적인 결국에 이렇게 하락이 조금 더 나오는 이런 자리에 대한 조금 더 이런 타점들을 제대로 잡고 못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이 구간에 대한 조금 더 손실을 조금 더 입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후에 결국에는 재차 상승 구간이 나왔던 이 구간에 대해서 지금 단기적인 고점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이런 조정이 나오는 이런 구간에 대해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실시간 대응 결국에는 수급적인 부분과 재료적인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을 제가 지금 어떻게 대응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저는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이런 매매들을 조금 더 진행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구독자분들과 주주 여러분들, 자, 이런 시간적인 좀 어떻게 선제적인 대응 편하게 하시라고 제가 소통방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소통방에서 앞전에 말씀드린 이런 차트 그리고 수급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린 이런 메인들의 수급 동향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고 있고, 자, 추가적인 이런 재료적인 부분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 소통방에서 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무료로 알려드리는 건 앞전에 저도 이렇게 실질적인 매매를 해봤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주주 여러분들은 조금 더 이러한 제한적인 지금 어떤 시간에 쫓기는 매매하지 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러한 조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고, 추가적인 이 구간에 대해서 결국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단기적인 우리 바닥 자리가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보유 비중, 결국에는 우리의 비중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늘려서 수익률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닥 자리가 조금 더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바닥 자리에 관련된 이런 매수 타점도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이런 매수 타점 위에에도 결국에는 단기적인 이 구간에 대해서 상승 구간이 나온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변곡을 이루면서 개인들 물량 털어내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는 이 구간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자,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구간의 변곡에 따른 결국에는 어떻게 우리의 보유 비중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늘려가는 이러한 전략들을 조금 더 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변곡 타이밍에 맞춘 매수 타점까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정보들 양질의 정보들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런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 단알 자, 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 소통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릴 거고요. 자, 소통방 입장이 조금 더 제한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문자로도 소통을 받고 있으니까 자, 문자로도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시고,
이 구간 뭐 앞전에 말씀드린 이런 대응적 정보들 뭐 토대로 뭐 손 놓고 그냥 대응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수익률을 예를 들어서 20%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유 비중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서 추가적인 이런 상승 구간을 조금 더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거의 2배, 결국엔 3배 이상까지도 지금 이런 수익률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차이가 날 수가 있고, 이런 수익률들이 조금 더 차이가 난다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보유 자산이 조금 더 증식을 하고, 이후에 결국에는 내가 단할 이외에도 A라는 종목 말고 결국엔 B라는 종목과 C라는 종목을 추가적으로 가져갔을 때에도 결국에는 복리적인 부분에서 내가 추가적으로 굴릴 수 있는 이러한 시드적인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조금 더 이러한 실시간 대응이 너무나 중요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린 결국에 단한이 A로 종목이라고 한다면 내가 포트폴리오에 B라는 종목과 C라는 종목은 두 종목 정도는 조금 더 추가를 조금 더 더해서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보유 비중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늘려가는 이런 전략들도 조금 더 택해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전에 말씀드린 결국에는 우리는 단기적인 이런 바닥 자리에서 조금 더 이런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익률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결국엔 바닥 자리를 조금 더 공략을 해서 우리의 보유 비중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금 투입을 해서 우리의 수익률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전략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고 왔는데, 자, 이러한 전략들 소정의 선물은 뭐냐면요. 자, 앞서 말씀드린 정보 이외에도 제가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의 하나요 소정의 선물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선물은 바로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대폭등 인바 황제주 공개. 자, 황제주 히든입니다. 자, 이 황제주 히든이 뭐냐? 결국에는 지금 엄청 핫한 엔비디아죠. 자,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고요. 자, 이런 정보들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패턴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지금 보실 차트는 인벤티지 랩이라는 차트인데, 자, 인벤티지 랩. 자, 이때 상승 보시면은 강한 거래량 이용해서 상승 한번 올리고 이후에 고점에서 어떻게 돼요? 자, 물량들 던지면서 하락형 매집 패턴. 결국에는 금액대를 조금 더 싸게 샀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물량들 많이 모은 거 어떻게 돼? 이 구간에서 결국에는 자, 지루한 횡보장 가져가다가 결국에는 상승을 이뤄내죠. 자, 이러한 패턴들 이후에는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있었고 급등도 7배나 급등했다. 자, 이런 패턴들 보이시죠? 근데 이러한 패턴들 인벤티지 랩에서만 나타났냐? 아니죠. 자, 이거는 셀바스 AI라는 차트인데, 자, 이 구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 구간에서도 어떻게 강한 거래량 상승해서 자, 주가를 끌어올린 이후에 자, 고점 이후에 어떻게 되죠? 하락했다가 결국에는 다시 자, 매집을 시작을 하는데, 이 구간 매집한 구간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거래량을 이용해서 주가를 상승을 시킨다. 자, 주가를 상승을 시키는데 봤을 때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의문점을 던질 수가 있겠죠. 이 구간에서 사냐 아니면 이 구간에서 사냐, 추격 매수를 하냐 아니면 이런 정보들을 알고 우리가 조금 더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 사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위에 있는 번호로 자, 황금이라고 문자 한번 주시면은 아직 지금 이러한 급등들이 일어나지 않은 종목들 제가 추천을 해 드릴 거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결국에는 보유 시드를 지키는 거는 결국에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다. 그 결국에 봤을 때 이 구간이 리스크가 있겠어요? 아니면 이 구간이 리스크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관련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지금 트럼프 끈질기게 결국에는 설득을 시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국엔 뭐로 볼 수 있냐? 엔비디아 관련된 성장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중국 수출 뚫어냄으로써 결국에는 우리가 성장력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들 조금 더 담아 가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이런 이제 급등 안 나온 종목들 뿐만 아니라 결국엔 수익률도 얻어 가셔라 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러한 이제 영상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감사합니다.